중국의 디아오 아이칭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사실 황당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중국이라고 하지만 대륙 전체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어요. 일명 난징 119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정확한 피살 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시신을 발견하게 된 1996년 1월 19일에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여기 있는 중국 난징대학교 구로우 캠퍼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피해자는 이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디아오 아이칭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이 여학생은요, 사실 농촌에서 갓 올라온 시골 처녀였다고 해요. 이 난징으로 올라오기 전에 그녀하고 가깝게 지냈던 고향 친구의 말에 따르면 키는 한 165cm에 쌍꺼풀이 없고 몸매는 그냥 보통 마른 편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외모에 단발머리, 눈이 살짝 좋지 않아서 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는 안경을 썼다고 하고요. 입가에는 오른쪽 윗부분에 사마귀가 하나 있었고요. 말을 하면 목소리가 살짝 쉬어있고 말하는 속도는 좀 빠른 편이었다고 하고요. 바로 여기 있는 여자입니다. 디아오 아이칭. 사건은 1996년 1월 10일이었어요. 디아오 아이칭이 저녁을 먹고 밖에 나가게 됩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당시에 룸메이트였던 어떤 한 여학생이 학교 규정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아오 아이칭도 함께 벌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해서 나 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하고 잠깐 나갔던 거죠. 근데 그랬던 그녀가 다시는 기숙사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목격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장소는 이름이 찡따오 길이라는 곳이었대요. 당시에 피해자는 빨간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요. 그게 목격자가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9일이 지나게 됩니다. 1월 19일. 학교 근처 도로였어요. 청소부가 이렇게 학교를 청소를 하다가 웬 비닐팩에 담겨있던 욕심나는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본 사진은 자료 사진입니다. 뭐랄까? 누가 고기를 샀다가 고기를 떨어뜨리고 갔나 보다. 어이씨, 이게 웬 행자야? 하고 그 청소부원이 그 비닐팩에 쌓인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비닐팩을 열어서 고기를 하나씩 닦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발견한 것은 손가락 3개였어요. 사실은요, 여기가 이 안에 500여 점의 고기 덩어리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500여 점이요. 그러니까 500개의 조각으로 잘려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손가락이 3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시체의 나머지 부분들 또한 이 캠퍼스 근처의 길과 산에서 더 추가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시체를 이렇게 고기 덩어리처럼 만들어서 비닐에 싸서 버릴 수가 있나요? 조사를 해보니 범인은 당시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시신을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두고 익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을 약 2천여 개의 조각으로 토막살인하게 됩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자, 그런데 시신을 2천여 개의 조각으로 분해를 했는데 이 잘린 표면이 다 깨끗하고 조각의 크기가 다 일정하게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이건 피의자가 분명히 평소에 칼 사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의료직 종사자일 수 있다라고 추측했어요. 게다가 사망자의 이 손과 발, 피부가 해부를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었고 머리와 안의 내장은 모두 끓여져 있었고요.
아, 얘기하면서도 토할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은 이게 해부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6년 당시 중국에서는 어떤 DNA 분석에 대한 기술력이 없는 시기였고요. 중국의 법의학 수준도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시체를 조각조각조각 냈지만 당시의 법의학자들이 밝혀낸 거라고는 사망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밝혀낸 거가 다였어요. 근데 이게 모두를 놀라게 한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2000여 점으로 다 이걸 조각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난징 경찰은요, 사건 현장에 거의 모든 사람들을 수사했어요. 그래서 모든 난징 대학의 학생들이 그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리바이를 댔어야 했을 정도예요. 자, 또한 이 살해범의 시체를 유기한 곳이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살인범이 분명 캠퍼스 주변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시체를 유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에 사체를 흘리고 다녔으니까요. 자, 그러면 혹시 이건 면식범에 의한 가능성도 있어요. 평소 그녀를 알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녀는 사실 막 시골에서 살다가 난징으로 올라온 지가 겨우 100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젊은 대학교 1학년의 여자였고요. 특별히 원한 관계를 만들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었고요. 게다가 만약에 누군가 그녀의 돈을 노리고 그녀를 폭행하고 살해했다고 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고 통장에 저축해놓은 돈도 없었고요. 살해 동기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찰도 광범위한 추측이 필요했죠. 이건 지금도 일명 난징대학 토막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어요. 이 정말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사건에.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모든 사람을 조사했지만 다 알리바이가 있었고요. 중국 공안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긴 했지만 현재까지 2017년 지금까진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